사람이 잠을 잘 자야 몸도 정신도 건강해집니다. 그동안 풍수에서는 주로 침대 위치나 방에 대한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고 침대 모양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시피 했습니다. 잠을 잘 자려면, 숙면을 취하려면 침대 위치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침대 모양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풍수가 좋은 침대 모양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래도 먼저 침대 위치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침대는 침대가 없으면 바닥에 요를 깔고 자는 자리는 동서남북 방위가 아니라 방의 생김새, 문하고 창문의 위치, 방의 가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침대는 방문의 대각선 반대편 안쪽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방문을 등지게 되면 방문으로 들어오는 좋은 기운들을 자신의 의지대로 다스리지 못하게 됩니다. 시야도 좁아지고 건강도 나빠지고, 쉽게 말씀드려서 침대가 방문을 등지면 삶의 주도권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방 크기에 맞는 침대를 고른다. 방은 작은데 침대가 너무 크면 이 방에 들어오는 사람은 방문을 열자마자 그냥 무기력하게 침대에 들어눕게 됩니다. 방문을 열었는데 방 안에 침대밖에 안 보이니까 다른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방에는 더 이상 좋은 기운이 들어갈 빈자리도 없어집니다. 가끔씩 보면은 서양인들이 주로 쓰는 60cm 이상의 높은 침대를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파트에다가 이런 높은 침대를 두면 들뜬 느낌도 들고 방이 꽉 찬 것처럼 답답해집니다. 또 이런 침대는 빨판을 침대 아래에다 두고 그 빨판을 밟고 올라가기도 하니까 사용하기도 불편합니다. 어떤 장소든지 뭔가가 꽉 차 있으면 좋은 기운도 사람도 돈도 들어가기가 싫어집니다. 우리나라 아파트는 보통 천장고가 2.3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45cm 이내의 침대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의 아파트 침실에 이렇게 기둥이 있는 캐노피 침대를 두면 사람의 길을 가두고 위축시킵니다. 그런데 이런 캐노피 침대는 침실이 높고 넓어서 휑한 느낌이 드는 단독주택에서는 오히려 길을 부드럽고 아늑하게 조절하기 때문에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넓은 아파트 침실에서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캐노피 침대는 이렇게 천정고가 높고 천장으로 기둥이나 보가 지나가서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을 압박하는 느낌이 든다면 이런 식으로 천장을 가려서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잠을 잘 때 머리 주변은 단정하고 안정감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머리장이 사각형이고 침대 매트리스보다 더 높으면 이 모서리가 사람을 공격하고 압박합니다. 그리고 머리장 위에다가 중심이 높고 쉽게 쓰러질 것 같은 스탠드나 복잡한 물건을 많이 올려놓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이 침대는 산만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높은 스탠드도 있고 잡다한 물건들이 많이 올려져 있습니다. 잠을 잘 때 불안하기도 하고 온갖 꿈을 다 꿀 것 같습니다. 사각형 머리장이라고 하더라도 침대 매트리스하고 높이가 같거나 약간 낮은 것이 좋습니다. 이 정도는 그렇게 복잡하고 산만하지 않습니다. 머리 주변도 중요하지만 머리 뒤쪽, 그러니까 침대 헤더 뒷벽은 자신감이나 추진력, 든든한 후원자를 상징합니다. 이 뒷벽이 견고하고 든든할수록 자신감도 더 생기고 후원자의 힘도 더 세집니다. 그런데 안방에서 붙박이장 때문에
침대 헤드를 창문 쪽으로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견고한 침대 헤드가 든든한 뒷벽의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침대 헤드의 모양도 아주 중요합니다. 침대 헤드의 모양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헤드는 자신감이나 든든한 후원자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이 틈으로 기가 숭숭 빠져나가고 쉽게 흩어져 버립니다. 이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은 사람이 좀 가벼워 보이고 자신감도 없어 보일 것 같습니다. 헤드 자체가 빈약해 보입니다. 침대 헤드가 이런 식으로 구멍이 뚫려 있고 빈약해 보이는 침대 헤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침대는 매트리스와 헤드 사이가 틈이 벌어져 있습니다. 디자인은 뭔가 근사해 보이지만 이런 침대는 이 틈으로 기가 새어나가 버립니다. 숙면을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침대는 침대 헤드의 이쪽이랑 비슷하게 틈이 벌어져 있는데,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 부위가 위쪽이라서 이 침대하고는 좀 다르게 안정감도 있어 보이고 융통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이 침대도 비슷한 모양입니다. 아래는 막히고 위가 약간 뚫려 있습니다. 이 침대에 딱 누웠을 때 든든하고 자신감도 있지만 뭔가 유연하고 여유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침대 헤드 모양만 그렇지 이렇게 아래가 막혀 있는 침대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뭐든지 구체적인 모양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머리 부분을 감싸는 침대 헤드도 있습니다. 이런 모양은 자유로운 생각과 상상력을 제한하고 키를 위축시킵니다. 여기를 벗어나지 마라. 그런 느낌? 이 침대는 두 사람이 자면 별로고 한 사람만 가운데서 편안하게 잔다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머리 쪽을 압박하고 공격하는 침대는 정말 좋지 않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툭 튀어나온 모서리가 가슴하고 머리 쪽을 직접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이런 침대에서 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침대 헤드가 반쪽으로 딱 나눠져 있습니다. 침대 헤드의 모양은 아주 다양합니다. 침대 헤드가 너무 크면 사람의 귀를 압박해서 짓누르는 느낌을 줍니다. 어떤 모양이든 침대 헤드는 적당한 크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 침대처럼 침대 헤드가 아예 없는 침대는 불길합니다. 침대 헤드가 아니라 아래가 막힌 침대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가 막힌 침대는 흡사 사람을 가두는 느낌도 듭니다. 사람의 발을 묶으면 사람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생각과 행동을 소극적으로 만들고 건강을 나빠지게 합니다. 당연히 일과 사업도 위축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기의 영혼이 우주를 막 떠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엄마를 찾아오는데 이때 침대 밑에서 잠시 숨어서 기다리다가 엄마의 뱃속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틈이 없으면 방바닥하고 침대 사이에 이렇게 틈이 없으면 아기가 기다릴 공간이 없어집니다. 방바닥하고 침대 매트리스는 약간의 간격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이가 보기 싫고 거북하면 이렇게 침대 컵으로 살짝 가리면 보기도 편해집니다. 그리고 침대 밑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아이들 방에 2층 침대를 두기도 합니다. 2층 침대는 장단점이 있으니까 저까지 쓸데없는 말을 보탤 필요는 없겠지만 여기서 보면은 이 가운데 있는 이 침대는 여기가 다리 쪽이고 안쪽이 머리 쪽 같은데 사람이 이렇게 누우면은 이 부분이
위쪽에 있는 침대가 사람의 중앙부를 짓누르게 됩니다. 다른 침대들은 그렇지 않은데 이 침대는 유독 모양이 특이합니다. 침대를 사실 때 이런 것들도 잘 보고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랍이 딸린 침대도 있습니다. 여기는 선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랍이 딸린 침대는 서랍에다가 잠자리와 관계있는 속옷이나 잠옷들만 보관해야 합니다. 잡다한 물건이나 오래된 것들을 보관하면 쓸데없는 고민거리가 생기고 건강도 나빠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침대 매트리스가 굽어지는 침대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주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매트리스를 살짝 일으켜서 책도 보고 TV도 보고 하니까 편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런 침대는 생활의 기복이 잦아집니다. 사람의 침대는 든든하고 안정감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잠자리가 경솔하고 가볍게 이리저리 움직이면 안 됩니다. 이 침대는 머리 쪽하고 한쪽만 막혀 있습니다. 딱 보시기에도 균형감도 없고, 그리고 이 선반에 책이나 또 잡다한 물건들을 올려놓게 되어 있는데, 사람이 잠을 잘 때 이런 물건들이 사람한테 바짝 붙어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풍수가 좋은 침대. 우리나라 아파트라면 바닥에서 45cm 이내 정도의 높이가 좋습니다. 천정고가 높거나 침실이 아주 넓은 주택에서는 높은 침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방바닥하고 침대 몸체 사이에는 약간의 간격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 헤드는 너무 빈약하거나 너무 크지 않고 견고하고 든든한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침대 헤드는 복잡하고 산만한 모양이나 패턴은 좋지 않습니다. 숙면은 사람의 건강과 성공, 행복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좋은 잠자리와 좋은 침대를 찾는 정도의 수고는 해야 합니다.